미국 대학에서 실패하는 그 첫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이제 페이퍼 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라는 거는 그 텀 페이퍼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레포트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미국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한 과목당, 한 학기당이요. 한 과목에 한 학기당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의 그 이제 그 텀 페이퍼를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세 과목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벌써 이제 두 개만 이제 쓴다고 쳐도 텀 페이퍼를 그 2, 3은 6, 6개의 텀 페이퍼를 이제 한 학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페이퍼, 텀 페이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이 따라가기에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 이제 그 포기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퍼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일일이 뭐 대학마다 뭐 제가 뭐 그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 이제 주변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한 50% 정도는 결국은 이제 그 대학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첫째 이유가 이제 그 페이퍼 쓰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제 중도에 포기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는 이 페이퍼, 텀 페이퍼 쓰는 게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페이퍼, 텀 페이퍼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텀 페이퍼를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제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를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소비를 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이제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요령을 잘 모르니까 이 글이 잘 안 써지고 이제 요령을 잘 모르니까 저도 이거 그냥 그만둬 버리까 그냥 장사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턴 페이퍼를 쓰는 방법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안 돼요. 저하고는 전혀 그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방법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텀 페이퍼, 그러니까 이 페이퍼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의 기본적인 거,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요런 기본적인 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테크닉을 잘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그 기술을, 그 페이퍼를 쓰는 요령이 점점 늘어나겠는데, 여기서 세 가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터득한 그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턴 페이퍼를 이렇게 씁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전문가의 그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순수히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그 이 턴 페이퍼를 쓰는 게 많이 그 터득을 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이제 그 쓰는 속도도 많이 빨랐고요. 굉장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전문가들이 턴 페이퍼를 쓰는 요령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의 순수한 경험에 의해서 거기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 턴 페이퍼를 쓴 요령의 첫째 뭐냐면 이 글의 스트럭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나의 온 아이디어. 이제 세 번째는 문장의 다양성.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짧게 해보면요, 이 글의 스트럭처가 상당히 이 턴 페이퍼를 쓰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 글의 스트럭처가 이게 흐트러지면요, 이
또 어떻게 그 페이퍼를 쓸 수가 없어요. 괜히 힘들어져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아주 그 헝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텀 페이퍼를 쓰는 첫 번째 요령은 글의 그 스트럭처를 잘 짜줘야 돼. 잘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 스트럭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익히기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나의 온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그 이 여러 가지 그 턴페이퍼를 쓰기 위해서는 뭐 자기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베끼시면 안 돼요. 물론 남의 거를 참고하면은 이제 그 레퍼런스를 어디서 얻어왔다 이제 그걸 쓰는데 어쨌든 간에 베끼는 것은 아주 이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그 턴페이퍼를 써와라 하는 얘기는요. 그거를 이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 썼냐 저 사람이 잘 썼냐 그것보다도 너의 의견이 너의 생각은 어떻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남의 의견을 남의 것을 베낀다는 건 아주 그런 그 점수를 받을 수 없고 그 창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턴페이퍼에서는 이 나의 그 온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장의 다양성인데 이 문장의 다양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는 또 뒤에 가서 요 문장의 다양성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턴페이퍼를 쓰는 요령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터득한 그 세 가지 요령이 바로 하나, 둘, 셋. 요걸 기본적으로 요걸 이제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 턴페이퍼를 쓰는 그런 기본 골격은 기본 틀은 그런 갖춰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글의 스트럭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턴페이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 페이퍼에 글을 쓰는 그 스트럭처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턴페이퍼를 쓸 때 또 이것이 이 글의 스트럭처가 또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의 스트럭처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거는 무슨 글을 쓰시든지 간에 그 어사이먼트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글의 스트럭처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턴페이퍼를 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서론을 썼다가 이제 본론을 들어가는데 서로 이게 잘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론부터 먼저 쓰고 좀 서론을 이제 나중에 써보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저로서는 이 턴페이퍼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식으로 이 글의 그 짜임새를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 도저히 이건 뭐 시간만 보내고 도저히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그 페이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글의 스트럭처를 짤 때, 그 틀을 만들 때 서론, 본론, 결론은 이거는 이렇게는 하지 마라. 물론 이제 그 다른 경우에 F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도 잘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경험상 이렇게 그 글의 틀을 잡으면 아주 망쳐버린 항상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기승전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글을 쓰는 틀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좋은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서론, 본론, 결론을 쓰거나 정결식의 그런 글의 짜임새를 한 거는 아주 제가 그 턴페이퍼를 쓸 때 아주 망치는 그런 아주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여러 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망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틀을 만들어낸 게 이런 겁니다.
첫 단락에서 먼저 오프닝 리막스를 써요. 오프닝 리막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단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단락이.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징 멘트가 이제 하게 돼요. 이 글을 이렇게 그 텀 페이퍼의 그 구조를 이렇게 했더니 글이 아주 저절로 딱 짜여지면서 아주 쉽게 그런 텀 페이퍼를 쓰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텀 페이퍼의 그 구조는 처음에 이제 오프닝 리막스를 쓰고 그 다음 단락은 그 다음 이제 단락을 쓰고 그 다음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클로징 멘트를 쓰는 이러한 그 글의 짜임새로 쓰시는 게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글쓰기가 상당히 편해요. 자 이제 그 다음번에 가서 각각 이 오프닝 리막스가 어떻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멀티플 패러그래프스라는 건 뭐고 그 다음에 클로징이라는 게 뭔지 그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텀 페이퍼를 쓰는 그 글의 스트럭처를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이 오프닝 리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프닝 리막스라는 건 뭐냐면요. 글을 쓰는 가장 첫 번째 단락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단락이 이제 그 오프닝 리막스가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오프닝 리막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밝히는 단락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 내용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텀 페이퍼를 읽을 수 있도록 그 흥미를 유발시켜야죠. 그래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독자가 계속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스테이트먼트하고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오프닝 리막스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독자가 계속 읽을 수 있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다. 그것이 이제 글 쓰는 첫째 단락에서 오프닝 리막스라고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가 이제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그 example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example이 뭐냐면요. 그 vacation to Jamaica. 그 자마이카로의 휴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건데 제가 왜 이거를 거기 이 오프닝 리막스로 여러분들한테 그 example로 소개를 하냐면 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 라이딩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라이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텀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그런 글을 한번 써봐라. 우리나라에 그 여행을 오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울러서 꼭 영어로 쓰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돕는 거기 때문에 혹시 영어로 쓰기가 좀 이렇게 힘이 좀 시간이 많이 들고 하면 그냥 한국말 써도 좋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글을 쓰는 그런 틀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자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영어든 한국말이든 괜찮다. 자, 이제 한번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여행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써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써보도록 했어요. 아니가 다를까 제 짐작대로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거 어떻게 글을 시작을 해야 좋을지 이제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생각 이 표정들이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이 왜 그러냐면 글을 어떻게 써야 좋을지 그 짜임새가 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스트럭처, 오프닝 리막스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해가 되면 글쓰기가 쉽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오프닝 리막스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글을 쉽게 쓰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오프닝 리막스가 어떤 건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주장 그리고 흥미롭게 써야 된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라이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프닝 리막스에서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The beach, 거기 해안가, food, 음식, 또 water sports and activity.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스포츠와 그 활동들, 뮤직, 음악, 그리고 unique culture 이런 것들이 just some of the reasons 몇 가지 이유다. Wh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rush to visit.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려고 이렇게 서두른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이유 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치와 푸드와 워터 스포츠, 액티비티, 뮤직, 유니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 베케이션 투 자마이카라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어요. 자, 봅시다. If you are ever looking for a place of warmth, 여러분들이 warmth, 날씨가 따뜻한 장소를 찾거나 happiness, 행복, and adventure 또는 이 모험을 찾고자 한다면 then 자마이카 should be your next vacation destination. 자마이카가 바로 여러분들의 다음의 휴가 장소가 돼야 됩니다. The beautiful island. 이 아름다운 이 섬은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vacation spots in Western Hemisphere. 이 아름다운 이 섬은 서방구에서 그 웨스턴 헤머스피어 서방구에서 most popular vacation spot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휴가 장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For so many reasons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 뷰티풀 아일랜드는 그 가장 거기 인기 있는 그런 휴가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so many reasons 어떤 리즌입니까? 비치 푸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치 푸드 자마이카 그 휴가에 대해서 거기 이제 여행에 대해서 중요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자마이카의 해안가 비치나 푸드나 모터 스포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활동 음악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가 우리 자마이카로 여러분들이 오게 되는 그런 아주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쓴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오프닝 리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턴 페이퍼를 쓸 때 첫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쓰면서 이제 이 독자들이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함께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오프닝 리막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의 그 휴가를 한번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때 학생들이 한국에 뭘 써야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그게 머리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써야 좋을지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페이퍼를 이제 거기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역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막 서로 섞이고 엉기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톰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는 이제 거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우선 여기서는 이제 오프닝 리막스가 어떤 거라 하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이 오프닝 리막스를 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 멀티플 패러그래프가 여러 가지 단락이 나오겠죠. 이 멀티플 패러그래프라는 건 이치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그 단락 하나가 모여서 여러 개 멀티플한 그런 여러 개 이제 단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각 단락을 이치 패러그래프를 그 각 단락을 어떻게 쓰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서 계속 똑같이 그렇게 쓰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 패러그래프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이 페이퍼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토픽 센텐스라는 건 뭐냐면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단락의 주제가 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supporting statement가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 토픽 센텐스에 대해서 이 단락의 주제가 되는 그 문장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고 설명하는 그런 지지 스테이트먼트예요. 이렇게 각 단락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각각의 단락을 써 내려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멀티플 패러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베케이션 투 자마이카에 대해서 쓴 것 중에서 이제 이 오프닝 이막스 다음에 나오는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단락은 요 세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오프닝 리막스를 쓴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첫 단락이에요. 이 첫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Jamaica offers a vast expanse of spectacular white sand beach. 그러니까 자마이카는 광활한 지역 익스펜스에 스펙타클한 하얀 모래 해안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쓰고 싶은 게 뭐냐면 화이트 샌드 비치예요. 화이트 샌드 비치. 이게 키워드야.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Jamaica offers vast expanse of spectacular white sandy beach. 이게 바로 토픽 센텐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일랜드하고 나오는 문장들은 이 토픽 센텐스, 그러니까 자마이카라는 휴양지는 하얀 모래의 그 해안가, 광활한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하얀 거기 해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The Island Features 그 자마이카는 이 섬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 자마이카 오퍼스부터 화이트 샌드 비치라는 비치스하고 이렇게 쓴 그 토픽 센텐스에 대해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광활하고 왜 이게 좋은 건지. 자, 계속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또 아일랜드 피처스. 자, 이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독해하는 게 아니고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Island pictures, some of the most impressive beaches in the Caribbean with crystal blue waters and beautiful scenery and sunset.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이 자마이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자마이카의 이 해안가는 뭐예요? 크리스탈 같은 블루워터와 물과 아름다운 시너리, 경치, 그리고 선셋, 해가 지는 그러한 그 캐리비안 해변에서의 가장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비치스, 그 해안을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자마이카의 이 화이트 샌드 비치가 왜 이렇게 좋은 건지 이제 쭉 그걸 서포팅하는 거기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ost beaches, 그러니까 이 자마이카의 비치 이제 그 해안가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치 여러 개가 있죠. 아주 그래서 most beaches are nestled in lush gardens and forest.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해안가는 아주 우거진 거기 가든하고 그 다음에 숲으로 nestled 쌓여 있고 혹은 cup between mountains, 산과 산 사이에 쌓여져 있으며 그것들이 making them perfect place to relax, 아주 그 릴렉스하게 좋은 가장 완벽한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안가를 계속 이제 그 설명하는 거에 이렇게 좋다는 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그 서포팅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ever beach you choose to visit on the island, 이 자마이카 아일랜드에서 당신이 choose to visit whichever beach, 어떤 해안가를 방문하려고 선택을 하든지 간에 it is sure to amaze you, 아주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it is sure,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 화이트 샌드 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제 쭉 이제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서포팅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여기 화이트 샌드 비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죠, 이게. 예, 왜 자마이카에 베케이션으로 오냐? 그것은 이제 화이트 샌드 비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타픽 센텐스 문장으로 만들어내서 이게 타픽 센텐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것을 이제 서포팅하는 스테이트먼트. 각각의 그 패러그래프는 요렇게 글이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게 그 키워드를 쓰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픽 센텐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이퍼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저기 앞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좀 다른 걸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아까 했었던 거기 이제 뭐예요? 그 오프닝 리막스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beach, food, water sports and activities, music and unique culture.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마이카로 휴가를 오세요. 왜 이런 게 좋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는 이제 바로 비치부터 쭉 해서 유니컬처 이 얘기를 이 사람은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단락에서 그 비치 그 해안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뭐를 이제 여기서 저기 이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텀 페이퍼를 쓸 때 오프닝 리막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텀 페이퍼의 주제에 대해서 뭘 쓰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라면 이 오프닝 리막스를 먼저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오프닝 리막스를 쓰기 전에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내가 주장을 해야만 이제 이 글이 좋은 글이 될까, 그렇게 될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먼저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키워드를 그 턴페이퍼를 쓰기 전에 키워드를 먼저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키워드가 뭐냐면 beach, food, water sports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왜 우리 한국 이제 그거 한국으로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놀러 오세요, 휴가 오세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써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뭘 써야지 이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써야 될 건가는 그 키워드가 거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외국 사람들 한국에 올라 그러면 어떤 거를 소개를 해야지 그 키워드부터 나열해 보는 거예요. 한번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뭐가 있겠어요? 한국에 뭐 한국에는 예쁜 카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뷰티풀 카페 이런 거, 길거리 음식, 뭐 등산로, 그다음에 뭐 쇼핑센터, 그다음에 뭐 남해안 같은 거, 그다음에 명동거리, 청계천, 고궁 이런 거 그런 걸 쭉 그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단어를 그 키워드를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쭉 나열을 해가지고 이 키워드가 좋다 나쁘다 그걸 선별을 해서 그렇게 키워드부터 이제 딱 해놓으면은 그쵸 지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 이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거기 이 토픽 센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야. 그게 바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렇게 턴페이퍼는 그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오프닝 리막스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거기 이 어사이먼트에 대한 그 주제 내용이 잘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렇게 먼저 키워드를 이제 찾아서 그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해 놓고 그것부터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그 오프닝 이막서를 써도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라면 쭉 나열을 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구글을 찾아보든가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 키워드를 먼저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요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기 그 단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단락에서는 이제 비치 그 해안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그진 그 음식 요리 그 자마이카의 이제 그 이 그진이 이제 그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픽 센텐스가 어떻게 쓰였어요? 자마이카 is known for its exotic and delicious cuisine. 그러니까 자마이카는 이국적이고 exotic and delicious 맛있는 그런 쿠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요렇게 이제 그 센텐스를 이제 토픽 센텐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the island 하고 이제 이거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죠? 이 토픽 센텐스에 대한 supporting statement예요. 자, 한번 봅시다. The island is the home of jug chicken. 자마이카는 저그 치킨의 홈 본고장입니다. Undoubtedly 의심할 것도 없이 Jamaica's most loved meal by people. 자마이카의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자마이카의 가장 loved meals 사랑을 받는 음식인데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 자마이카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음식 중입니다. 이 저크 치킨. 저도 이 저크 치킨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마이카 has also popularized. 자마이카는 또 인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beef patties. beef patty라는 음식. 그리고 introduce the world ackee and saltfish. saltfish. 그리고 전 세계에 악기와 그 다음에 솔트피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마이카 내셔널 디시 그러니까 자마이카의 아주 내셔널 그 주요 국가적인 그 디시 음식에 해당되는 그 아키 셀트피쉬를 전 세계에 소개를 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 지금 그 에자릭하고 델리시오스한 자마이카의 쿠신을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There's also a unique mix of fruit.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믹스, 여러 가지 과일과 베지터블, 그다음에 씨푸드 디시 이런 거와 믹스한 그런 유니크한 독특한 음식이 있습니다. That you must try. 여러분들이 must try 해야 되는 그런 그 fruit, vegetable, seafood의 독특한 믹스한 그런 독특한 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파라그래프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마이카의 쿠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턴페이퍼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이제 찾아서 쭉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리고 각 이제 이렇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 센텐스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그 턴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좀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그 패러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보니까, 자, 이제는 다음 토픽으로 이제 넘어가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그젬플은 보여드리겠는데, 이 베케이션 자마이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끝이고 다른 이그젬플로 갈게요. 근데 다른 이그젬플 가기 전에 우리가 크로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로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이제 그 단락에 그 크로징을 어떻게 쓸까요? 이 크로징이라는 걸 이제 끝맺는 말이죠. 끝맺는 말. 이 크로징을 쓰는 거는요, 이게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이제 그 흔히 쓰이는 그 크로징 그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는 이래요. 중심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한다. 다시 한번 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클로징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프닝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제 그 서문에서 오프닝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쭉 패러그래프를 쓰고 그리고 이제 클로징에서 그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클로징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제안이나 전망을 그 자기의 그 제안 이러이러한 그 제안이나 또는 앞으로의 어떻게 그 전개가 될 것인지 그런 전망을 이제 클로징에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클로징이 꼭 필요 없는 경우 또는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꼭 써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클로징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클로징은 이제 그 다음 그 이그젬플에서 한번 이 클로징을 어떻게 썼는지 그렇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자, 계속해서 이제 그 턴페이퍼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첫 번째 글의 스트럭처, 이제 글의 이제 스트럭처를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의 오운 아이디어로 쓴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 남의 것을 베끼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이 턴페이퍼나 이런 걸 쓰실 때 남의 걸 베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아주 형편없는 페이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모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사이먼트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써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이 한 70명 정도 됐었는데 저는 그때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 70명이 다 똑같아. 다 베꼈어요. 어떻게 70명이 다 똑같습니까? 그 이 레포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것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3, 3, 5로 짝을 지었더라고요. 3명, 4명, 5명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명, 4명, 5명 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똑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게 3명, 4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뭐 어떤 학생은 양심이 있었는지 그 타입 세팅은 또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딕체로 쓴 이제 그 내용은 같은데 고딕체로 거기 했다가 이제 이 또 어떤 거는 이제 다른 그 채로 이렇게 그 내용은 같지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른 채로 또 썰어서 냈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베껴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기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베낀 게 그냥 나타나요. 전부 이렇게 이게 똑같아. 그러니 그걸 어떻게 점수를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절대 이 남의 것을 이 베끼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번 버들면은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어요. 그 자기가 맡은 어사이먼트는 자기 식대로 쓰고 해야지 이거 남의 것을 베낀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남의 것 베낀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 자기의 온 아이디어라는 건 뭐냐면 그 어사이먼트에 맞춰서 그 내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거 그것이 가까우면 그죠? 그 어사이먼트를 줬는데 그 타픽이 내가 알고 경험한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경험한 거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모른다. 그게 생소한 거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구글이나 책이나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그 책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 찾아서 그 리서치하는 거 이럴 때 먼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어사이먼트에 거기야 연관되는 그 단어, 키워드를 쭉 나열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나열해가지고 요거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요거 내가 경험한 거야. 또는 전문가 의견이 요런데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요. 또 리서치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 나름대로 그 이제 그 글의 스트럭처를 요건 빼고 요거는 끼고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글을 쓸 때 그 내용이 그 내 온 아이디어로 쓰는 거지, 베끼지 마라. 그러니까 이 페이퍼라는 거는 그게 누가 잘 썼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를 알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거가 턴페이퍼가 되기 때문에 베끼는 건 아주 금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끼지 마시고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턴페이퍼 쓰는 거 example 한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페이퍼 어사이먼트로 앵거 컨트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턴페이퍼를 써라. 그래서 이제 이 앵거 컨트롤에 대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또는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쭉 리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트를 한 게 recognize your triggers. 당신이 겪는 그 앵거의 원인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 다음에 이제 identify warning signs. 그 앵거가 오는 그런 경고 징조를 파악을 한다. 그 다음에 change the way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the way 그 방식을
change, 바꿔본다. 또 네 번째는 appreciate, 감사한다. 등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네 개만 이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페이퍼 사이먼트를 하는데 그 앵거 컨트롤에 대해서 쭉 이제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닝을 쓰고 이제 이런 그 패러그래프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이 있으면 이제 클로징을 이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그 오프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프닝을 이제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Strategies for controlling your anger. 당신의 앵거를 분노를 컨트롤하는 스트레지, 전략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프닝을 쓴 거예요. Anger can be caused by internal and external events. 그러니까 경로, 그러니까 이 앵거, 화남이라는 것은 내부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You might feel mad at the person. 당신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on entity like the company you work for.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같은 그런 entity, 실체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or 혹은 an event like traffic jam or political election. 교통잼이나 또는 그 정적 선거의 그런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 mad, 여러분들이 이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Wherever the feelings come from, 그런 분노가 어디서 오든지 간에 you don't have to let your anger get the better of you. 그런 앵거를 당신 그 앵거가 당신을 휩싸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There are some techniques to help you stay calm. 당신을 stay calm, 이렇게 앵거를 가라앉히도록 하는 some technique, 몇 개의 일부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프닝을 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there are some techniques to help you stay calm. 요게 이제 some technique, 요거를 쓰겠다는 게, 그렇죠? 요런 테크닉을 알려주겠다는 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독자들이 여러분들 앵거가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런 데를 이런 기술이 있어 하고 이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some 테크닉이 나오겠죠. 테크닉, 앵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그 테크닉,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를 이제 골랐잖아요. 이제 그거대로 한번 이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사이먼트의 그 첫 번째 이제 그 오프닝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썼어요. Recognize and avoid your triggers.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일종의 요게 이제 그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예요. 너의 triggers, 화가 날 만한 원인이 되는 triggers, 그 원인을 recognize, 깨닫고 그리고 피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기에 대한 이제 supporting statement가 나오겠죠. Give some thought to the things that make you mad.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If you know you always get angry when driving downtown at rush hour. 그 rush hour 때 그 시내를 드라이빙 할 때 get angry, 화가 난다면
take the bus, 버스를 타거나 or try to adjust your schedule to make a trip at less busy time. 바쁘지 않은 시간에 트립, 운전을 할 수 있는 your schedule을 adjust,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topic sentence가 이제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그 이 원인에 대해서 깨닫고 또는 이제 그리고 이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러시아워 때 그 트래픽이 이제 심해서 화가 난다면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런 걸 깨닫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바쁘지 않은 시간에 스케줄을 바꾸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레거그나이즈하고 그다음 피한다는 그런 이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쓴 거죠. 그다음에 또 보세요. If you always argue with your spouse at night, 당신이 at night 밤에 your spouse하고 언제나 그 argue를 서로 논쟁을 하게 된다면 avoid 피하라. Bringing up contentious topics when you're both tired. 서로 피곤한 그런 상황에서 contentious topics, 그러니까 서로 싸울 만한 그 예민한 그 논쟁거리를 bringing up, 그렇게 꺼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싸움의 원인이 밤에 그게 이제 항상 이제 그 싸우는 거예요, 스파우스하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그런 그 예민한 그런 타픽을 이제 꺼내놓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f you are constantly annoyed,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항상 your child hasn't cleaned his room. 귀하의 자녀가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Shut the door. 문을 닫아라. So you don't have to look at the mess. 그 어지러운 것을 이제 당신은 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앵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 스트레지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쓴 게 recognize and avoid triggers.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그 이 원인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이제 쭉 거기에 대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그 주제가 뭐냐면 identify warning signs. 그러니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경고 징조를 identify, 파악을 한다. 그 얘기인데 주로 거기 그 topic sentence는요. 그 제일 앞에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 앞에 써서 그 topic sentence를 먼저 써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포팅 스테이트먼트를 써 내려가는 게 쉽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topic sentence가 이렇게 중간에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너무 이제 계속 항상 그 패턴이 똑같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놓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topic sentence는 끝에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앞에 쓸 때 그 좀 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It's hard to make smart choice when you are in the grips of powerful negative emotion. 아주 강력한 그 부정적인 정세, 감정의 이모션에 휩싸여 있을 때 스마트 초이스, 스마트한 그런 선택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Don't climb the cliff in the first place. 아예 처음부터 절벽에 오르지 마십시오. Before
뭐예요? Before you fall off it.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올라가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이 워닝 사인을 아마 그 파악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앵거를 일으키는 그런데 이제 빠져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면은 try to identify warning signs. 자, 경고 조짐을 파악을 해보세요. 어떤 경고 사인이냐면은 that you are starting to get annoyed.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경고 사인을 이제 identify, 파악을 하세요. When you recognize a sign, 그런 조짐을 알게 되면 step away from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벗어나든가, 아니면 try relaxation technique, 그 relaxation 테크닉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To prevent your irritation from escalating. 그러니까 your irritation, 당신의 그 분노가 escalating, 올라가는 것을 prevent, 하고자 하는 그런 relaxation 테크닉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그 relaxation 테크닉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깊은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걸음걸이를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쌓이게 되면 이제 사람이 거기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장이 뛰고 그렇게 이제 그 신체가 서로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체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면 마음도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릴렉세이션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 warning signs, 거기 그 화나게 하는 그런 징조를 identify.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걸 피하고 또는 이제 그 릴렉세이션 테크닉을 씀으로써 그 마음을 진정시켜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은 change the way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the way, 그런 방식을 바꾸십시오. change 하세요. When you are angry, 당신이 화가 났을 때 it's easy to feel like things are worse than they really are. 실제적인 것보다 더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느낌을 더 받기가 쉽습니다. Through a technique known as cognitive restructuring. 그러니까 인지적인 거를 재바꾸는, 구조를 바꾸는 거로 알려진 그 테크닉을 통해서 you can replace unuseful, recognized thought. 불필요한, 그쵸? 도움되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more reasonable ones, 더 합리적인 것으로 replace,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unhelpful한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recognize restructuring.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재구조를 하는 거.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change the way you think하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instead of thinking everything is ruined,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tell yourself, 당신에게 말해보세요. This is frustrating. 이건 정말 좌절되는 거야, 실망스러운 거야. But, 그러나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그러나 이것이 세상 끝은 아니야. 이래서 이제 everything is ruined. 모든 게 다 망쳤어. 그렇지만 그 상황이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은 아니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cognitive restructuring이라고 이제 그 테크닉,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얘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change the way you think.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조정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거기 이 앵거를 가라앉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는지 한번 또 이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분노를 앵거를 가라앉히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appreciate 감사라 appreciate about the person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당신을 that made you angry 당신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 근데 여기서는 이 topic sentence가 뒤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중간 이렇게 끝으로 변화를 이제 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Some people have a tendency. 일부 사람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To keep repeating the incident that made them mad. 그들을 화나게 한 그런 인시던트,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at's an unproductive strategy.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If you have already resolved the issue that angered you, 당신을 화나게 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미 사건이 해결이 됐다면 try to let go of the past incident. 지나간 그런 그 인시던트 사고에 대해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 이제 어떤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계속 두고 그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이미 과거는 과거로 해서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옛날 일을 마음에 꾹 두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 아주 뒤끝이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뒤끝을 하지 말고 지나간 건 이제 다 내버려 둬라 이제 그런 얘기 같습니다. One way to do 한 가지 방법 그것을 하는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 두는 one way to do 한 가지 방법은 that is to focus on thing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중하는 거예요? You appreciate about the person or situation that made you angry. 전에 과거에 당신을 화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나 situation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 집중하는 그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끝을 두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더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하고요. 분노케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그런 이제 턴 페이퍼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 게 그 오프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 클로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분노에 대한 그 전략, 그 분노를 가라앉히는 전략에 대한 클로징, 끝맺음 말을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You can't completely eliminate angry feelings. 귀하께서는 angry feelings, 화나는 그런 감정을 completely eliminate,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But 그러나 you can make changes, 바꿀 수는 있습니다. To the way those events affect you. 그런 화나게 하는 사건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and
the way in which you respond. 그 사건들이 대해서 당신이 respond, 반응하는 그러한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By making the effort to keep your anger in check. 그러니까 당신의 분노를 in check, 억제하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you and the people close to you. 당신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will be happier. 더 행복하고 for the long run. 장기 면에서는 더 행복한 관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앵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프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그래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맺는 말 클로징을 썼죠. 여기서의 클로징은 이제 이 사람이 쓰고자 한 그 앵거에 대해서 그 앵거를 이제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중심 내용을 어떻게 된 거예요?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는 테크닉으로 이렇게 이제 클로징을 이제 썼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턴페이퍼 쓰는 거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턴페이퍼를 쓰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글의 스트럭처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온 아이디어로 써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그 문장의 다양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영어는 굉장히 이 리듬이 있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전부 그 리듬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그 음식이라는 거, 그 food, 그 food가 우리나라 음으로 food 하면은 영어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끌어야 돼. food 이렇게 food. 그러면은 길게 끌으면 이게 그 영어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우리말의 리듬으로 읽어버리면 영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큰 소리를 내면서 읽을 때도 그렇고 영어의 리듬으로 읽어야 영어 같이 말하고 영어 이제 그렇게 이제 영어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그 영어의 리듬을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우리의 리듬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의 그 리듬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익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그 리듬이 있는 언어기 때문에 문장이 이제 다양해야 돼요. 그 문장이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문장이 짧았다, 길었다, 이제 중간 이렇게 서로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 보세요. 우리말을 번역하면 문장 패턴이 같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말을 영어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해서 영어를 쓰면은 문장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말을 번역해서 그렇게 이제 턴페이퍼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문장에 그 변화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리듬이 없으니까 마치 초등학생들이 이제 그 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그 리듬이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 우리말을 번역해서 같은 문장에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식의 이제 리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의 패턴을 따로 배워야 돼요. 문장 쓰는 거, 문장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제 그 영어를 쓸 때 그 내용을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 영어 문장은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my computer is 뭐 broken 뭐 out of order 할 때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는 그 말을 쓰는 그 영어 문장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어 문장의 패턴을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익혀야 돼요. 이거는 이 영어 문장의 패턴은 미국 학생도 어려워해요.
우리 한국말을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한국말도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배워야 하듯이 더욱이 그 영어 문장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문장 패턴을 따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 제 거기 유튜브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그 영어 패턴 쓰는 거 아마 지금 99 패턴까지 지금 쭉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제 계속 써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바빠서 아직 이제 99까지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그 언더 BA는 이제 저널리즘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소셜 워크를 했는데 그 저널리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패턴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패턴이 어떤 게 있다 하고 이제 쭉 소개해 놨어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그걸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익혀야 정말 영어다운 문장을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거든요. 자, 그렇게 또 한번 배우려고 들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그 텀 페이퍼를 쓰는 그런 요령을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 텀 페이퍼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무슨 글을 쓰든지 이렇게 기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쓰다 보시면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방식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용을 하시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터득을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텀 페이퍼를 쓰는 걸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앞으로 텀 페이퍼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텀 페이퍼에 이제 크로징을 쓰는 그 방법인데요.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레코멘드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자, 크로징. 첫째,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여러분들이 이텀 페이퍼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고 강조하는 거. 그렇게 이제 크로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테크닉은 오프닝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답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어떻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크로징 테크닉을 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제안이나 전망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제안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런 전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로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크로징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요 꼭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난 크로징을 써야 돼 이렇게 막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나는 크로징을 써야 돼 하면서 억지로 크로징을 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이 충분히 그 독자로 하여금 이해가 시키도록 했으면 꼭 경우에 따라서는 그 크로징을 꼭 써야만 되는 이제 그런 경우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로징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이 앵거 컨트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크로징을 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